이 시간에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의 구조랑 그걸 또 대비해서 성의 구조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우주는요, 원자 한 알갱이가 폭발해서 팽창하면서 만들어진 우주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보면 그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99.99999는 전부 홀로그램 허상이다. 실체는 0.0000001%인 그 원자 한 알갱이만 실체다. 즉 원자 한 알갱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의 영상이 지금 우리 우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 다 홀로그램이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우주의 구조는 이제 기본 단위를 가면 쪼개고 들어가면 원자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원자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를 보면 양자를 중심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고리를 돌고 도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만이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성적으로 그걸 표현해 보자면 양자라는 기둥으로 전자들은 고리들이 돌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의 양의 성질을 많이 갖고는 이제 수컷들 존재계에서 몸의 형태도 직선의 형태고 생식기도 이제 막대기 형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음의 전자의 속성을 많이 갖고 이제 만들어진 이제 암컷들인 거죠. 여자들일 수 있죠. 몸의 형태가 곡선이 많고 생식기도 고리 형태예요. 그리고 양자와 전자가 결합된 모습처럼 질안에도 여러 개의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한 포인트를 집어서씩 스팟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의학적인 스팟은 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서로 사랑하면서 몸이 합일되면 완벽하게 원자의 모습을 그리게 돼요. 즉 막대기 남자 생식기 막대기가 고리 형태의 여자 생식이 딱 들어가면 원자의 형태, 음양이 완전히 조화를 이룬 상태가 되는 거죠. 천지 만물은 이 음양적 원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이야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양자와 전자의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고대 때 이 원자의 모습을 보면 태극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 그리고 태극 모양을 그리는 것은 회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야, 음과 양이 서로 회전을 하고 있다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정자 하나, 양의 속성을 가진 정자 하나, 그 다음에 음의 속성을 가진 난자 하나 만나 서로 수정을 해요. 음양이 만나는 순간 회전을 합니다. 이게 음양점이죠. 요것만 실체예요, 사실은. 그리고 엄마 자궁에 착상을 해서 처음 신경을 뻗은 게 이제 탯줄인 거지.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호흡을 하면서 이제 갓난아이가 태어나요. 그래서 이 씨앗자리, 이 수정체, 즉 음양점이 있던 자리는 배꼽이에요. 웬 탯줄이 붙어있던 자리니까. 그래서 그 배꼽 자리를 보면 갓난아기들 보면 딱 가운데 자리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왜냐면 하체가 짧거든, 갓난아기들은. 그 다음에 탯줄로 숨을 쉬어버릇해갖고 배꼽이 볼록볼록, 배가 볼록볼록 숨을 쉬면서 정수리가 숨을 쉬어요. 그래서 원래 이 탯줄 자리, 수정 자리는 숨을 쉬던 자리야. 근데 이제 자라는 과정에서 상체가 자라는 속도보다 하체가 자라는 속도가 더 빨라요. 하체가 길게 자라죠. 그래서 배꼽 밑에 바로 있던 그 수정체 자리는 배꼽에서 5, 6cm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은 그거를 밝을 단자, 붉을 단자를 써서 단이라고 부르고 탯줄이 붙어있던 표면 자리를 밭전자를 써서 이제 단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래 숨을 쉬던 자리입니다. 숨을 쉬면 실제로 숨을 쉬어요. 그래서 단전호흡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갓난아이들 보면 한 3살, 4살 된 애들 보면 장난감 가지고 놀 때 다리를 쫙 벌리고 허리를 세우고 가지고 놀아.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못 앉죠. 우리는 책상다리 하거나 등에 무언가를 기대야지만 이 이유는 이 어린아이들은 몸의 중심축, 무게축이 하단전, 아랫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오뚜기처럼 딱
세울 수 있어요. 상체를. 그런데 이 숨쉬는 이 숨자리가 변화 과정이 생겨요. 사춘기가 되면 윗배가 숨을 쉬기 시작하고 청량기가 되면 이제 가슴이 숨을 쉬기 시작해요. 벌렁벌렁. 그 다음에 한 70 정도 된 노인네들 보세요. 숨자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깨가 들썩들썩 이러고 숨을 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젖이 까딱까딱 이러고 숨을 쉬어. 우리 숨자리가 쏙 빠져나오면 죽는 거예요. 즉 하단전 아랫배서부터 시작된 이 숨자리 변천 과정이 늙어가는 과정, 병 들어가는 과정, 죽어가는 과정. 목숨 길이가 하단전에서 입까지 한 50cm 정도밖에 안 돼요. 목숨 길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옛날 성현들은 이것을 알아차리고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숨을 쉬었던 것처럼 그걸 태식이라고 하는데, 다시 단전으로 숨을 쉬는 연습과 노력을 하면 단전이 실제로 숨을 쉬어요. 원래 숨을 쉬던 자리라. 기적같이 몸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건 뭐 이제 어마어마한 스토리고 어마어마한 얘기라서 제 그 주장이라서 뭐 유튜브에 논할 건 아니고, 자, 음과 양이 만나서 회전하니까 이걸 이제 성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음양이 만나서 회전하니까 이제 마찰력이 생겨요.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의 이제 수정체는 우리 몸을 만들면서, 자, 이건 너무 뜨거우니까 밖으로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뜨거운 부분 끼리끼리 뭉치고 차가운 부분 따로따로 뭉치게 돼요. 이게 만물의 법칙. 물은 물 분자가 뭉쳐있고 돌은 돌 분자가 뭉쳐있고 같은 것끼리 뭉치는 게 이제 창조의 원리인데, 그래서 너무 뜨거운 게 뭉치니까 이거 밖으로 내놓아야지 해서 식히려고 내놓은 게 바로 여성들의 젖가슴이에요. 양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뜨거운 부분이 따로 뭉쳤으니까 차가운 부분이 따로 뭉쳤어. 이거 너무 차가우니까 안으로 들여서 좀 덮여야 되겠다 만든 게 여자들 생식기야. 그래서 몸 안에 있는 거죠, 생식기가. 이건 음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자는 뜨거운 양의 성질을 갖고 있어 밖으로 내놓은 게 이제 불알이 생식기인 거죠.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음의 성질을 가진 것이 이 가슴이에요, 남자는.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여자들이 이제 브레이즈라는 문화가 생기면서 젖을 그냥 꽝꽝 싸매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뽕까지 넣어가면서 뜨거워서 식히려고 내놓은 젖가슴을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브레이즈라는 문화가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이 급증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덮이려고, 차가워서 덮이려고 이제 들인 생식기는 이제 뭐 치마 입고 짧은 치마 입고 뭐 반바지 입고 배꼽 띠고 그러면서 이제 온갖 자궁질환, 자궁암이며 뭐 여러 가지 질환들, 뭐 불감증이며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남자들은 뜨거워서 데피려고 내놓은 불알을 청바지라는 문화가 생기면서 이제 덮이기 시작했어. 그러자 전 세계적으로 정자수가 급감하고 남자들이 불임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게 매우 건강뿐만 아니라 성에도 매우 중요한데,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아궁이 연탄불 떼던 시대에 단열을 제대로 안 되던 시대에 겨울이에요. 바람이 안 부는데 온도를 떼면 문풍지가 팍 떨려. 근데 온도 차이 때문에 방 안은 뜨겁고 밖은 차가우니까 온도 차이 때문에 굉장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즉 우리가 식히려고 내놓은 젖가슴을 시원하게 두고 데피려고 들인 이 생식기를 따뜻하게 두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즉 수승화강이라고는 엄청난 정화활동, 생명활동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걸 막아놨어. 더운 데는 더 덥게 해놓고 차가운 데는 더 차갑게 해놓고 대류 현상이 아니라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승화강이라는 생명활동, 순환활동이 안 되면서 노폐물이 쌓이고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반신욕 문화가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번졌죠.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반신욕 하니까, 그러니까 밑에 물은 뜨뜻한 물에 담그고 머리는 이제 찬수건으로 식히고 병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일본에서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생식기 여자들은 덮이는 게
매우 중요한 게 가슴을 시원하게 두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집에 가면 브레이즈 하지 마세요. 팬티도 면 팬티를 입어야 돼. 합성 팬티 입으면 바람이 안 통해서 균이 번식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하체는 따뜻하게 두고 상체는 시원하게 두고, 반대로 남자는 하체는 시원하게 두고, 여름에 남자도 훌렁훌렁 버는 게 잘못이에요. 사실 여름에 상체 훌렁훌렁 버는 여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치마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꼭 상의를 착용한 채 남자들은 이렇게 사시는 게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볼까요? 오르가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막대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쾌감이 쌓이면 이제 어느 순간 정점에 이르면 폭발을 하죠. 그리고 훅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외선 파동을 그리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현타라는 게 오죠. 자외선 파동은 여러분 느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먼저 강의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자는 고리 형태예요. 지로오르가슴. 물론 이제 여자도 음액이 있고, 음액도 산 모양으로 생겨서 남자하고 막대기도 조금 다르지만 같은 자외선 파동이에요. 천천히 올라가서 정점에 이르고 천천히 내려와. 여자의 특징이. 남자는 순식간에 올라갔다 순식간에 훅 떨어져요. 둘은 같은 음액 오르가슴, 귀도 오르가슴, 자외선 오르가슴이에요. 반대로 여성이 이제 질이라는 것은 고리 오르가슴이 있어요. 이거는 고리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새질 않아. 폭발이 없고 계속 돌아. 한도 끝도 없이 돌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하고 금요일날 호텔에 들어가서 월요일날 출근하기 전까지 섹스를 했어요. 먹고 자고 하면서. 그게 이 질오르가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남자도 끝없이 느낄 수 있는 고리 오르가슴은 전립선에 있습니다. 음과 양 우리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립선에서 쾌감과 오르가슴 느끼면요. 근데 먼저도 강해되겠죠. 여자 안 찾아요. 남자만 찾습니다. 그만큼 좋아요. 여자들도 나는 음액이 아니까 음액은 아는데 질은 감각이 없어. 얼마나 좋은 걸까? 이제 언어 영역이 아니까 직접 체험해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를 안 찾더라 얼마나 좋으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오르가슴인 거예요. 질 오르가슴은. 그래서 질 오르가슴이 깨려면요, 사실 온도가 따뜻하게 두는 것만으로도 우린 감각이 깨요. 그래서 뜨겁게 늘 데피고 찜질하는 것만으로도 성적인 쾌감을 깨우고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